네, 안녕하세요. 선영일기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고요. 일단은 7월에 고용보고서가 발표되면서 그동안 견고해 보였던 미국의 노동지표들이 둔화하기 시작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졸츠 같은 구인구직 같은 부분에서 저는 좀 지속적으로 좀 보고 있었는데 구인구직이 내려오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 구인구직이 계속 급격하게 내려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추세적으로는 내려오나 등락을 반복하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743만 건 정도로 저널의 서프라이즈였던 776만 건에서 한 5만 명 정도 하향 조정이 되었고, 이번 구인 건수 감소는 숙박이나 음식 서비스 쪽에 그 기업들의 구인이 30만 8천 명이 감소했어요. 그리고 의료 및 사회복지가 24만 4천 건, 그리고 금융보험이 14만 2천 건이 감소했습니다. 증가한 구인 건수는 소매업, 정보 서비스에서 26만 건이 증가하면서 전반적으로 노동시장의 둔화가 나타나긴 했어도 급격한 변화가 되진 않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7월 노동지표가 발표되면서 이런 생각이 바뀌었는데, 7월 노동지표는 사실 6월에 굉장히 미국 경기가 강하다는 노동시장을 생각해 봤을 때 갑자기 5월, 6월 수치가 25만 8천 명의 비농업 고용이 뻥이었다는 발표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이게 오차 범위가 그냥 말도 안 되게 확 벌어져 버린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트럼프는 또 BLS 국장을 해고하면서 통계 조작에 대한 의심을 계속하면서 진짜 맞는 거냐, 그리고 파월에게 금리를 계속 내리라고 하고 있죠. 일단 9월에는 금리 인하 베팅이 95%까지 올라간 상황이고 25bp가 아니라 50bp 금리 빅컷을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50bp까지는 빅컷을 하진 않을 것 같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게 뭔가 경기가 확 터지거나 확 급격하게 안 좋아지는, 그리고 9월에 발표되는 8월 노동 실업률이 확 안 좋아지면 그렇게 될 수는 있겠죠. 당연히 미국 금리는 급락하긴 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단기물 위주로 금리가 급락을 했고, 장기물 10년물 이상은 생각보다 많이 내려오고 있진 않아요. 10년물은 4.4% 부근에서 4.2%까지 쭉 내려왔고, 20년물이나 30년물은 4.7% 후반 정도까지는 내려오다가 다시 4.8%로 반등을 했습니다. 어제 10년물 입찰이 조금 안 좋아서 금리가 이제 내려오지 않고 다시 올라가는 추세를 보였고, 요즘 채권 시장을 보면서 많은 자금들이 장기 채권에 대한 매수는 꺼려하고 있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입찰마다 장기물 입찰이 되게 잘 됐었는데, 이게 이제 선물에서 사실 숏을 많이 치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진짜 채권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23년도에 4.4% 실업률을 기록했을 때, 그때 물론 엔캐리 청산 공포가 같이 있어서 그 당시에 내려왔던 금리폭을 생각해보면, 지금은 미국 정부의 엄청난 부채 발행과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의 요인이 금리 하단을 억제하고 계속 위로 올라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거 다 하면서 트럼프 정부는 금리를 내리고 싶어 하는데, 이게 모든 걸 다 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조금 유심히 보고 있고, 7월에 발표된 6월의 미국 PC 물가 상승은 헤드라인이 2.6%고 근원이 2.8%로 점점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전년도 하반기에 물가가 낮아지는 부분에 기저효과가 있긴 하겠지만, 5월의 물가도 상향 조정된 것을 생각해보면 확실히 관세로 인한 물가 영향이 물건들 위주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지속적인 부채 발행은 이번에 OBBA 법안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10년 동안 연간 그 3천억 달러 이상을 찍어내야 하는 상황과, 이번 3분기 발표된 1조 달러의 채권 발행은 물론 단기채 위주로 엄청나게 늘렸고, 장기물은 기존 물량과 일치하더라도 확실히 시장에서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장기물 채권이 특히 10년 이상은 기피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연준 이사인 크리스토퍼 얼러 이사의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은 일시적이라는 생각에 동의를 하고 있고, 갑자기 노동시장이 급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그 우려가 있었는데, 또 이번에 발표된 걸 보면 그 노동시장도 갑자기 안 좋아지는 것도 맞는 것 같고, 또 미국의 CPI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주거비가 더 올라가지 않고 점점 추세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으로 PC보단 CPI 쪽에서의 물가 상승이 억제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가가 갑자기 스태그플레이션처럼 확 올라가는 걱정을 하진 않지만, 다음 주에 나올 CPI 발표가 만약에 이제
컨센서스보다 서프라이즈로 높게 나온다면 채권 시장에서는 그동안 내려왔던 금리 4.2%에서도 갑자기 4.5%까지 더 올라갈 여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채권왕들이 말하는 채권 시장 평가를 어느 정도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구채권왕 빌 그로스는 앞으로 미국 10년물 채권 금리가 그냥 4.25% 정도에서 등락을 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신채권왕 건들락은 미국 채권 중에 장기물은 사지 말고 단기물 위주로 투자를 하라는 이야기와 이미 경기 침체가 터졌다는 주장이지만 앞으로 경기 침체가 본격화된다면 채권 금리가 하락을 하더라도 다시 미국이 부채 발행을 늘려야 하기 때문에 그 장기물 금리는 다시 올라간다고 하는 이야기도 뭔가 확실히 동의도 되고 합리적인 생각인 것 같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채권 투자는 밴드에서 사고 팔고 하는 트레이딩이 적절하다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고, 만약에 침체가 온다면 장기물에 돈이 많이 들어가신 분들은 정리를 좀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들 성투하시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